인천에 있는 한 시장 중에서 촬영을 했고 빗속의 옥상 장면은 이 영등포 시장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지난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배우들이 고생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극장을 오는데 그 시장 앞을 지나고 보는데 좀 기분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엄청 지옥 같은 곳이 이렇게 올 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둘이 비슷했어. 힘들 거야. 그래. 촬영했던 크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눈 게된 것이 참 비교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슬플 수 있으니까. 우선 박지성 교수님께서 관람하신 이 베테랑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 보셨고 어떤 범죄심리학자로서 어떤 부분이 흥미롭고 하셨었는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처음 본 게 이제 2년 전이고요. 그래서 22년 9월 27일 버전의 시나리오를 제가 읽고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사실 그때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어떤 감동보다 카메라. 그리고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오는 많은 살인 예고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사이버 레터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사실 2년 전에도 사회 문제였지만 작년 여름부터 특히 그 살인 예고 글을 이제 게시하는 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특히 이제 어떤 사이버 레카, 어떤 정의 실현을 부르짖는 사이버 레카 관련한 또 문제가 불거져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시나리오에 담겨있던 사회적 문제가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베테랑 원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그 영화 안에 잘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역시나 베테랑 2에서도 어떤 시대, 사회와 관련된 문제의식 이런 게 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 교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 배우님은 어떻게 안 듣고 있어. 우선 저도 이제 칸에서 영화를 보고 근데 그때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즐길 수도 없고 엊그저께 이제 언론 시절 때 처음 봤는데 정말 지금 사회에서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예를 들면 언론상에서 많이 팽배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녀사냥 같은 그런 일들이 어쨌든 유튜버 사이버레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로 이렇게 몰이를 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자기의 정확하거나 뭔가 주관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박선우를 연기하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마녀사냥의 심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심에 있고 이제 영화 제목처럼 집행자지만 제가 집행을 할 텐데 과연 그 집행이 옳은 집행인지 나쁜 집행인지 그리고 결과 판단은 그게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퀘스천 마크가 뜨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제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장르영화에서 이렇게 그 빌런의 역할을 만들어 놓고 그의 사연과 원인과 이런 것들 또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춰버리고 저는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대체 이 인물이 왜 그런 거야 이게 막 궁금해 미치길 바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포의 지점 중에 하나가 원인을 알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어떤 규명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그 공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발생했던 그 시청아 이 직주하는 차량 사건 같은 경우 인도로 돌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건 같은 경우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인과관계가 없이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인과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비극들,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진행 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다가오는 그것은 범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 공개되기 전까지 정해인의 배우의 역할이 빌런이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구했었던 이유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빌런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런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것이 사회적 여파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 주변의 리액션들이 전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형사의 입장에서 오히려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정체를 가진 자를 상대할 때 훨씬 더 큰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해인 배우 정해인에게 우리가 시나리오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씬이 있는 버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지워버리고 간 것이 오히려 이 해치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존재함으로써 전달되는 공포를 영화 속에 담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배우한테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오히려 제가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공개할 때 이제 배우 입장으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뚜렷한 것도 말씀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면서 맞춰가는 재미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빌런에게 뭔가 사연과 이런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국 사연이 생기면 이게 빌런이 아니고 선열일 텐데 관객분들은 또 그럼 이 서사 혹은 이 사연에 흔들릴 텐데,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 저는 정말 옳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좀 힘들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 힘들었을 거라고 내가. 근데 그랬기 때문에 맑은 눈의 광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 포착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뭐 이런 상태 나 사이코. 연기를 막 하니까 전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지성 교수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되게 필요했어요. 저 스스로도 되게 좀 이게 위험할 수 있는 도전이다 싶어서 과연 이런 세팅으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인물이 가능한 인물인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서 박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무슨 인연이 없었잖아요. 근데 연락드리고 잠을 얻었죠. 그런 의미에서 박 교수님께서 보신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해치,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